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꽂히는 걸 덕후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아기에도 이런 덕후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원에서는 이런 아이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원에 좀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하나는 지하철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원이 끝나면 지하철역으로 달려가서 할머니랑 같이 그렇게 할머니 할머니 많이 고생하시네. 고생하셨죠. 할머니, 아빠, 엄마 이렇게 차례대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2호선을 다 외웠는데요. 선생님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네, 맞아요. 예전에 저희 반 아이는 공룡을 한 선으로 그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띄지 않고. 근데 얼마나 공룡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문석환 박사님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에 꽂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꽂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든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 핑크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나 기차나 혹은 다양한 동물이나 공룡 특히 많이 꽂힐 수 있으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어느 연령에서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죠? 덕후라고 하면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꽂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컬렉터들도 많으시고 네. 그런 걸 보면 개개인마다 많이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향적으로도요. 근데 유아기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4세에서 7세에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유지 기간은 수개월 내 혹은 이제 길어도 2년 내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견디시면 핑크는 끝나요. 어머님들이 이 한치 앞을 못 보다 보니까 그쵸. 지금 꽂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언제 공룡을 좋아했냐는 듯이 또 네. 쑥 잊어버리고 또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뭐 핑크로 온몸을 도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관심사가 모두 공룡인 친구들도 있는데 왜 하나에 꽂히는 걸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아기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시기예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멋지고 싶고 힘이 세고 싶고 모든 걸 완벽하게 척척 해내고 싶은데 나는 아직 작고 여리고 미성숙한 존재라서 해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장난감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히어로를 선택해서 그게 놀이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혹은 그거를 조금 풀어내고 다시 느끼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뭐 강아지나 공주 혹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치유하고 해소하고 이런 시간으로 아마 하나에 꽂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엄마들이 일단 걱정이 시작돼요. 정말 괜찮은 것인지. 그에 반면에 이제 또 어떤 경우 이렇게 공룡이나 이런 것들에 꽂혀서 어려운 공룡 이름을 술술술 이야기하고 어른들도 못 외우는 지하철을 막 지하철역을 막 술술술 외우고 이러면 이놈 될 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그 기억력과 뭐 이런 집중력 하나에 꽂히는 이 능력이 혹여나 학습에 도움이 될까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세돌 구단처럼 그거에 꽂혀서 평생을 먹고 살면 영재로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걱정거리도 되지 않게 그냥 누구나 지나가는 시간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뭐 공룡 너무 재미있어, 관심이 있어. 그러다가 그게 최대 2년 정도 지나갔을 때 아이가 이제 다른 관심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럼 그거는 학습에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겠죠. 어려운 걸 외워봤으니까 나 이 이름도 외울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는 그냥 관심사가 다양하구나. 그리고 그 관심사가 굳이 영어나 수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엄마들의 기대. 근데 그게 또 자칫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너무 뛰어난 것 같고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 가끔은 자폐성의 종류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첫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게 힘들고요. 그렇지만 집중력과 꽂히는 것에 대한 기억력이 정말 남다릅니다.
한 번 들은 것들을 다 어. 해내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은 조금 어렵고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 부분들은 뭐 물론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니까 어려운 단어들을 기억하고 하나에 꽂혀서 주의 집중을 보이는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그걸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학습은 조금 자제하고 놀이를 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눈 맞추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거, 아스퍼거 증후군인가? 아닌가를 또 생각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에 꽂히는 경우 그닥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상황인데요. 이게 터닝맥 카드나 핸드폰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요. 사고 싶은 장난감, 노트북, 매체가 꽂히는 건 기준이 남다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엄마들은 이거를 키워줘야 할까? 아니면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줘야 할까? 이런 부분에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키워줘야겠다. 하나의 분야에 이 아이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관을 가지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이 우선은 전체적인 균형이 잡혀 있는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5세인데 5세에 맞는 행동과 사회성과 정서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균형적인 발달을 보이는가 생각되셔서 그게 가능하다 여겨지신다면 부모님들께서 같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공부해 보고 그 영역을 확장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것들로 공룡을 갖고 논다든지 혹은 다양한 종류의 것들로 자동차를 구성해 보는 것들을 도와주신다면 이 아이는 사회성 혹은 균형적인 발달 그리고 그 깊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다른 관심사로 좀 돌리고 싶다. 그런 마음도 많이 드실 텐데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의 취향을 좀 존중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이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발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혼자 있을 때에는 그 놀이를 하지만 둘 이상이 모였을 때에는 친구가 관심 있는 놀이도 같이 하는 거, 이런 약속들을 지켜서 가정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다양한 관심을 어머님께서도 좀 보여주시고 친구들과도 놀면서 이렇게 두루 살펴보다 보면 아이도 좀 영역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아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엄마는 진짜 정말 걱정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느 한 것에 너무 꽂혀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꽂히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해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꽂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관심사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저도 딸들인데 핑크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전인 발달, 균형 잡힌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영상 보시면서 균형 잡힌 발달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